자,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죠. 4번 문제 보죠.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저 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못 맞추면 맞출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자, 최대 주문이라는 함수가 max라는 함수가 있어요. max. 그냥 영역 잡아주면 돼요, 영역. 그러면 그 영역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아줍니다. 자, 또 m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영역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무조건 최소값을 찾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나가서 라지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지라는 함수는 영역을 잡고 콤마 숫자를 써줍니다. 숫자를 써주면 1을 쓰면 가장 큰 걸 찾는 거고요. 2를 쓰면 두 번째로 큰 걸 찾는 거고 3을 쓰면 세 번째로 큰 걸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스몰도 있겠죠. 자, 스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2를 쓰면 가장 작은 걸 찾고 2를 쓰면 두 번째로 작은 걸 찾고 3을 쓰면 세 번째로 작은 걸 찾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large, sma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large와 small은 나중에 지금 제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나중에 뒤에 함수가 나올 거예요. 우선 max와 min부터 정확하게 외워놓으세요. max와 min. max는 영역을 잡으면 무조건 가장 큰 걸 찾는다. min은 무조건 가장 작은 걸 찾는다. 이런 함수입니다. 자, 이거를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주문 수량이니까 G5셀부터 G12셀까지가 될 겁니다. 얘를 복사해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을 찾아주겠죠?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디카운터란 말이 나왔는데요. 자, D가 붙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거예요. D가 붙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그래서 count와 counta 그 다음에 count blank로 알아야 됩니다. count는 숫자를 그 셀 안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그 셀을 한 개로 계산을 합니다. count는 숫자가 들어있든 문자가 들어있든 전부 다 하나의 셀을 한 개로 카운트를 해요. 비어있지만 않으면. 반대로 count blank는 비어있는 셀을 하나의 카운트로 계산을 합니다. 자, dcount는 뭘까요? D,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건데 조건에 맞는 거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죠. dcounter, count라고 돼 있으면 숫자의 개수만 구하기 때문에 counter, 문자까지도 개수를 구해라 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잡으라고 돼 있었어? 우리 어떻게 잡으라고 돼 했죠? 2작업과 3작업을 했을 때 잡았던 영역 B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죠? H12까지가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뭐였어요? 필드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필드 제목. 자, 그런데 그 필드 제목에서 dcount하기 때문에 어떤 걸 잡아도 관계없어요. 만약에 count라면 글씨가 들어있는 필드 제목을 잡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 제목인 F4, G4, H4를 잡아야 돼요.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count일 경우에는 어느 필드 제목을 잡아도 관계없습니다. 자, 꽃상자의 개수라고 돼 있으니까 자, 꽃상자는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 개수라 그냥 상품명을 클릭하는 C4셀을 선택할게요.
여러분이 상품 코드를 잡든 구분을 잡든 분류를 잡든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품명, 개수의 개념이니까 상품명을 그냥 저는 선택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은 어디죠? D4셀부터 꽃상자를 찾는 거니까요. D4셀부터 D5셀까지가 내가 찾고자 하는 조건이 되겠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 아이고. 에헤. 이 밑에 건 좀 다 없앨게요. 자, 얘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답이 나올 셀인 이 셀에다가 선택하고 수식 입력지에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인수는 여기죠. B4에서부터 B4셀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두 번째 필드는 뭐죠? 상품명을 선택했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C4가 아니라 B4를 잡던 D사를 잡던 어디를 잡던 관계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조건이죠. 조건은 정확하게 꽃상자에 대한 것에 대한 개수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좀 진하게 나오죠. 이제 여기입니다.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뒤에 뭐 연결 선자 붙는 거 전혀 없죠? 자, 그러면 입력 단추 눌러서 그 개수는 2개다라는 거죠. 만약에 뒤에 개자를 붙이고 싶다면 뒤에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C4를 제가 B사를 선택할게요. 입력 단추 눌러도 동일하게 2개입니다. 자, B사를 C사를 선택할게요. 이 구분을 그냥 잡아버릴게요.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러도 개수는 동일하게 2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숫자가 들어있는 데이터 주문 수량을 잡아볼게요. 그래도 결과는 2개입니다. 자, 만약에 얘가 디카운타가 아니라 디카운트라면 얘기가 달라요. 디카운트라면 입력 단추 눌렀을 때 얘는 2개가 나옵니다만 왜요? G4가 숫자잖아요. 제가 분류를 선택해 볼게요. 분류를 선택하고 입력 단추 쓰면 얘는 0개입니다. 0개. 왜요?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데 여기 보세요. 문자는 못 세요. 숫자에 해당하는 영역인 판매가를 선택했다. 그러면 당연히 2개라고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카운타냐, 카운트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결과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V룩업. V룩업은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했던 H14셀을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V룩업. 자, 먼저 따라갈 거 룩업, 쫓아갈 게 뭐냐? 그게 바로 유효성 검사를 했던 H14셀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역을 잡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죠? 문제 보면은 상품명을 이용해서 뭘 구하나요? 상품명을 이용해서 주문 수량을 알고 싶다. 주문 수량은 G 영역이죠. 그러면 그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상품명을 이용할 거니까 C4의 5예요. 5부터죠. 왜요? 필드 제목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때만 필드 제목을 잡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닌 경우 즉 D로 시작하는 함수 있죠.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는 그거의 경우에만 필드 제목을 잡는 거고 그 외에는 필드 제목을 잡지 않고 데이터 부분만 잡습니다. C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죠? 주문 수량은 G12까지 잡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역, 즉 테이블이 됩니다. 어레이 또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영역을 잡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수가 뭐냐 하면 여기는 V룩업은 뭐냐면 버티칼,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은 뭐죠? 열이죠. 열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열의 개수. 자, 그래서 열의 개수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열의 개수라고 나왔으니까요. 자, 찾아볼 겁니다. 먼저 C5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C5부터 했죠. C열이 첫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 컬룸이라고 나올 거예요. 다섯 번째 열이다.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 물어본 거는 글자에 해당한 정확한 치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정확한이를 나타내 주는데 유사한 게 1번이고요. 정확한 건 0번이에요. 그래서 0번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바로 닫고. 자, 이제 얘를 복사해서 한번 브이룩업에 대한 힌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붙여놨습니다. 자, 먼저 브이룩업의 첫 번째. 자, 룩업 쫓아갈 게 뭐냐?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했던 H14셀을 쫓아갈 겁니다. 두 번째는 테이블 어레이. 영역이 어떻게 되냐? 상품명을 이용해서 주문 수량 구할 거기 때문에 상품 명서부터 시작해서 주문 수량까지 잡아줄 때 필드 제목은 잡지 않는다. 왜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C5에서 G12까지 잡아준 겁니다. 자, 세 번째 컬럼 COL 넘버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열의 열. 만약에 행이라면 row라고 나올 거예요. ROW라고 나올 겁니다. 자, 지금은 행이니까 행이 아니라 열이니까 열 수직이죠. 열이니까 다섯 번째에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0이라고 집어넣는데 그걸 지워볼게요. 지우자마자 이렇게 나와요. 유사하냐? 정확하냐? 자, true가 유사하다가 되는 거고요. false가 정확하다. true가 1번을 얘기하고 false는 그렇죠. 0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alse를 더블 클릭. 0을 써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false라는 글씨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입력 단추를 누르면 주문 수량이 125개. 자, 확인해 볼까요? 러브 블라썸은 125개. 이걸 눌러서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순간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은 35개로 얘가 바뀌면 되는 거죠. 여기가 35개로 바뀌면 되는 거죠. 자, 순간을 눌러볼게요. 네, 35개로 바뀌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주문 수량이 이렇게 달라지게 해주는 게 바로 6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시간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함수, 지난 시간에 하다만 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저장을 눌러서 자, 이거는 오늘이 2일차죠. 2일차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우리가 1일차에 했던 내용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 열기에서 1일차 파일을 열어올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 저장해놨죠? 어제 다 저장해놓으라고 했죠? 자, 1번과 순위 2번 if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3번과 4번, 5번과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닫아주고 우리가 문서에서 어제 했던 문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엑셀에서 문제 1번 문제였죠? 자, 3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음, 자, 3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니까요. count if라고 돼 있어요. 자, 아까 sum if라는 걸 해봤는데요. if가 뒤에 오는 함수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는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고요. 그냥 메모장을 가지고 좀 해보죠.
그래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는 count if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sum if는 인수가 3개였죠. 왜 3개였어요?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는 영역을 잡았고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에 그 조건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콤마 세 번째는 정말 합할 영역을 잡아줬죠. 근데 count if는 세 번째 인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의 영역을 잡고 콤마 조건만 입력하면 조건의 영역 중에서 그 조건이 몇 개인가를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 정말 개수를 구하는 영역 이런 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sum if는 인수가 3개라면 count if는 인수가 2개다. sum if와 count if의 공통점은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um if로 답을 구하고 나누기 count if를 해버리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sum if와 count 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라는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 반찬의 개수라고 있기 때문에 i 반찬의 영역인 d 5부터 시작해서 d 12까지 D4가 되면 안 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드 제목은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콤마 두 번째 인수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i 반찬 찾는 거잖아요. 얘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그냥 괄호 닫아주면 됩니다. 세 번째 인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얘를 영역 잡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입력 단추 누르면 i 반찬은 2개네요. 하나, 둘. 그렇죠? 자, 이번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에서 여기 라운드가 그대로 나왔네요. 이번엔 또 sum if 나왔습니다. sum if. 자, sum if 먼저 한번 해보죠. sum if 한 다음에 4번에서 밑반찬 판매 금액의 합계라고 돼 있어요. 밑반찬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의 영역을 잡는 겁니다. 얘가 어디예요? D5부터 D12까지죠. 그 중에서 나는 내가 찾는 건 밑반찬이잖아요. 이렇게 찾아주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콤마 정말 합할 영역이 뭐예요? 밑반찬에 뭘 구하는 거죠? 합계 금액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금액이니까 이 판매 금액인 H 5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정말 합할 금액은 판매 금액이잖아요. 판매 금액의 합계니까. 이러고 괄호를 닫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이 전체 판매 금액 중에서 이걸 다 합하는 것이 아니라 밑반찬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합해 주겠죠.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좀 나타내 줄까요? 자, 그러면 182만 1,5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반올림해서 천 단위까지. 자, 반올림하여 천 단위까지라는 소리는 100의 자리를 반올림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천 단위는 0이 몇 개예요? 3개죠. 중요한 건 천 단위란 단위입니다. 천 단위는 0이 3개. 그래서 이 앞에 라운드에서 맨 뒤에 콤마 3을 쓰면 소수점 셋째 자리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을 써야죠. 그래야 0이 3개. 괄호 닫고 끝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입력하면 자, 천 단위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 뒤에 뭐 글자 쓰란 예에서 글자를 뭐 써라 이런 거 있는지 좀 볼게요. 뭐 글자 쓰란 얘기는 없네요. 뒤에 뭘 쓰라. 연결연산자가 있어야 될 텐데 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최대 마진율 정의된 이름을 구해라. 자, 우선 맥스로 최대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여기서 이름 정의된 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그 말이 중요합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얘는 동일해요. 여기다가 는한 다음에 맥스 쓰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괄호 열고 이 영역, 즉 뭐의 영역이죠?
최대 마진율. 마진율을 다 잡을 텐데, 자, 제가 마진율 영역 잡아볼게요. 잡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썼어요? 마진율이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죠. 제가 이 영역인 F5부터 F12까지의 영역을 딱 잡는 순간 여기에 글씨가 마진율이라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글씨는 검정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영역을 잡았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붙여넣기 했어요. 자, 여기 글자 아직 안 들어가죠. 왜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글자가 안 들어간 건데 제가 영역을 잡아볼게요. 다시 클릭 드래그로 잡아서 마우스를 놓는 순간 마진율이라고 글씨가 들어가 버리죠. 이게 바로 이름 정의된 겁니다. 하나하나의 셀은 뭐 F5셀, F6셀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 있지만 영역을 잡아서 어떠한 이름을 정의해버리면 그 영역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글씨가 들어가는데 그 글씨의 색깔을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입력 단추 눌러서 나타내 줍니다. 0점 들어갔죠? 이 부분에서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백분율로 바꾸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뭐 백분율로 나타내서 소수점 자릿수를 얼마로 해라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만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브이룩업이에요. 자, 먼저 뭘 이용해서요? 반찬 코드를 이용해서. 반찬 코드가 어디예요? H14셀이죠? 콤마. 반찬 코드를 이용해서 판매 수량 구하는 거니까 자, 어레이 테이블은 어디가 돼요? B5부터 시작해서 판매 수량이 어디 나왔어요? G12셀까지. 자, 여기서 하나 질문사항. H12까지 잡으면 안 되나요? 잡아도 돼요. 대신 뒤에 콤마 브이룩업 할 때 어디까지 되는 거죠? 반찬 코드가 1입니다. B5부터 시작했으니까 1, 2, 3, 4, 5, 6이라고만 쓰면 돼. 6이라고만. 근데 간혹 여기까지 잡는 이유가 뭐냐면 잡아줘도 되는 H까지 잡아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판매 금액을 구해야 될 때 만약에 12까지만 잡았다면 판매 금액은 구할 수 없겠죠. 이 범위에서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H로 넣어주면 나중에 이것만 6이 아니라 7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콤마 false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false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얘를 다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추 누르면 결과가 나오겠죠. 얘는 유효성 검사로 다른 걸로 바꿀 때마다 판매 수량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2저까지 우리가 작업을 쭉 해봤습니다. 어때요? 함수는 이러한 규칙성을 잘 지켜주면은 큰 무리가 없지만 이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이건 꺼주고요. 저장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려보면서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끌게요. 얘도 끄고 남은 시간 세 번째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엑셀 켜주시고요. 오늘 이건 다 못할 거예요. 나머지 앞으로 한 20분 정도, 20에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 못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음 3일차에 얘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확대를 좀 하고요. 자, 우선 서식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더하기 1번, 2번, Shift 눌러서 C2한 선택하고요. 좀 빨리 할게요. 이름 정의를 지금 하면 안 돼요.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 너비를 1로 만들어서 확인, 전체 셀을 선택한 다음에 자, 홈에서 고정을 좀 시켜 놓을게요. 홈에서 글꼴은 굴림하고요. 가운데 정렬까지 한 다음에 영역 해제. 자, 이제 이름 정의할 겁니다. 제 이름 정의가 아니라 시트의 이름 3작업. 자, 시트 2 더블 클릭해서 제 2작업.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 1작업.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B4에서부터 H가 아니라 J죠. J 14까지 잡은 다음에 모든 테두리, 그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나타내 주고 필드 제목과 밑에 하단 부분의 영역을 잡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역 잡고 컨트롤 눌러서 영역 잡고 영역을 잡은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했고요. 대각선 부분 해당하는 거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에서 대각선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자, 음영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영역 잡고 컨트롤 눌러서 음영이 들어가는 영역을 잡고 보면은 주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페인트 통해서 주황을 선택해 주었어요. 자, 이제 결제란 부분을 만들고 할 거기 때문에 G4셀을 선택하고 7월 Alt Enter 판매 수량이라고 나타내 줬습니다. 자, 사행을 조금 더 넓게 처리해 줄게요. L열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2개 잡아서 병합해 주고요. 클릭 드래그로 결제란 들어갈 부분을 잡아서 모든 테두리로 만들어 줄게요. 자, 내용을 쓰겠습니다. Alt Enter in 4원 대리 화장. 자,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다 잡고요. 그다음에 복사, 그림으로 복사죠. 확인한 다음 H1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할게요. 원본은 L열부터 O열까지 다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하겠습니다. 1, 2, 3행은 다 잡아서 3행과 4행 부분을 넓혀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다면 보기에 들어가서 눈금선은 체크, 해제할게요. 자, 이제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들어가서 자, 이 모양은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평행사변형이죠. 이게 사다리꼴이고요. 얘가 평행사변형이죠. 자, 클릭 드래그로 나타내 주고요. 자, 얘 색깔은 노랑이네요. 채우기는 노랑. 그리고 효과에 들어갔을 때 제목은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돼 있어서 도형 효과의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에 그림자가 들어가게 홈에 들어가서 굴림 24 검정 굵게 굴림 직접 쓰겠습니다. 엔터 굴림 24 글자 색깔 자동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다 가운데 그다음에 굵게까지 한 후 내용을 써볼게요. 자, 써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자, 참고로 여기 7월, 8월로 되어 있는데요. 얘 선택하고 체육엔으로 오른쪽으로 보내면 숫자만 바뀌고 글자는 그대로 복사됩니다. 9월이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 드래그로 넘어가면 되겠죠. 지금 7월, 8월까지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작업해도 된다는 거.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뿌리채소라는 H14셀에 유효성 검사가 들어간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바로 하세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서 목록으로 만든 다음에 상품명을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화살표 눌러서 해당하는 첫 번째 거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간인데요. 이제 공간은 여러분들이 아,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에 맞게 뭐 단가 같은 거, 순위 이런 부분들을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나타내서 결제란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고요. G까지 나와야 현황이란 글씨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나머진 이제 유효성 검사까지 했으니까 셀 서식과 이름 정의하면 될 것 같네요. 셀 서식에서 F5에서 F12 여기죠. 여기 뒤에 원자를 붙일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을 때는 어떤 걸 선택해라 라고 했었죠? 이 뒤에다가 원이란 글자를 붙이고 보기에 이렇게 글씨가 들어간 거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얘 또한 홈에서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됩니다. 얘는 숫자입니다. 원이란 글자가 보이긴 하지만 얘는 숫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름 정의하기 위해서 F12에서 F5에서 F12까지는 단가입니다. F5에서 F12까지 여기는 단가. 자, 이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7번을 해야죠. 2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할 때 우리가 이렇게 7번 조건 서식을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행 전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B5에서 J12까지의 영역을 잡았습니다. 이게 행 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할 건데 단가가 1000 이하라고 돼 있어요. 자, 홈에서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들어갔고요.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밑에 수식 입력줄 있죠? 클릭하고는 단가의 첫 번째 것을 선택한 후에 F4 두 번 누른다. 공식이죠? 이하라고 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1, 0, 0, 0, 1000. 1000 이하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자, 이제 서식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은 파랑이고요. 그리고 굵게, 파랑의 굵게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확인해. 한 번 더 확인하면 단가가 1000 이하에 해당한 것의 행 전체가 다 조건부 서식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번 작업 들어갑니다. 2번 작업. 자,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 세 개의 문제는 다 동일한 패턴으로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한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엔 3일차에 안 한 것들을 좀 하게 되겠죠. 지금 이 목표값 찾기 및 필터 했다면 자동 필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우리가 부분합을 계속 해왔지만 부분합 말고 나오는 것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3일차에는 피벗 테이블을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이러한 부분들을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영역 B4에서 H12까지입니다. 복사하고요. 제2작업의 B2 이거는 문제를 보지 않아도 이건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컨트롤 V 한번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너비 확인. 마지막으로 뭐예요? 테두리의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나타내 줍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게 B11에서 G11까지의 영역을 잡고 병합하겠죠? 두 개의 영역을 잡은 다음에 즉 여기에 합한 영역과 결과가 나와야 될 H11까지 잡아주고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렀습니다. 자, 내용을 써주죠. 큰 따옴표 안 해도 됩니다. 자, H11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들어갔죠. 페트병에 해당, 용기가 페트병에 해당하는 것만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D 에버러지 더블 클릭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합쳐진 부분은 병합된 부분은 잡으면 안 돼요. 콤마 필드 뭘 구할 거죠? 판매 수량의 평균이죠. 어느 판매량? 7월이니까 7월 판매량의 필드 제목만 잡고 콤마. 조건은 페트병입니다. 그냥 페트병만 선택하면 안 돼요. 필드 제목인 용기를 포함해서 페트병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눌러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목표값 찾기가 92,500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로 들어가서 찾는 값인 92,500
500원을 입력하고 값을 바꿀 셀에다가는 뿌리 채소 7월 판매 수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뿌리 채소의 7월 판매 수량인 79,600원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면 현재는 이 92,436점 얼마 나왔지만 얘가 92,500원이 되면서 좀 올라가겠죠. 그게 79,600원이 소폭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600원에서 790원으로 소폭 상승됐죠. 자, 확인했습니다. 얘 또한 천 단위 구분기호 집어넣는 거 잊지 마세요. 숫자는 쉼표 스타일과 오른쪽 정렬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목표값 찾기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할 겁니다. 고급 필터 하기 위해서 상품 코드와 컨트롤 눌러서 8월 판매 수량, 컨트롤 C 복사, 조건의 위치 B14를 선택하고 붙여넣기 했어요. 상품 코드에서 C로 시작하거나 그랬으니까 C 별이 들어가겠죠. 뭐뭐 이거나 하기 때문에 같은 줄이 아니라 다음 줄에 이상 크거나 같다 90000 9만이 들어가는 거죠. 요 밑에 것만 다 잡고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와 붉은 바깥쪽 테두리로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위에 있는 게 필드 제목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만 분류했어요. 상품명 분류 단가 8월 7월은 아니죠. 상품명 분류 컨트롤 눌러서 단가에서 8월까지 얘만 복사해서 복사 위치인 B18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품명 분류 단가 8월 판매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 걸 다 잡습니다. 이 지금 반짝이는 영역은 ESC 누르면 사라집니다. 자, 이거를 영역 잡고 데이터에 고급으로 갈 거예요. 위에 고급이죠? 고급 눌러서 다른 장소에 복사 미리 눌러 놓을게요. 조건 범위 B14부터 C16까지 잡아줬고요. 복사 위치 요 B18만 잡는 것이 아니라 다 잡아줘야죠. 이 4개 복사해서 붙여놓은 4개를 다 잡고 확인하면 조건에 맞는 나머지가 나올 겁니다. B열부터 E열까지 잡아서 더블 클릭으로 공간 확보해 주고요. 결과를 다 잡고 홈에 가서 붉은 바깥쪽 테두리로 서식을 완성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2작업까지 제1작업과 제2작업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차 시에 우리가 3일차 시에 우리가 수업할 내용에서 함수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한 1번, 2번, 3번 문제에 대한 함수는 같은 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동떨어진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가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교시, 2교시, 3교시, 3교시 차까지 우리가 수업을 쭉 해봤는데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저장을 하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저장 다 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3일차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2일차죠. 죄송합니다. 2일차 수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3일차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했을 텐데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